축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스트라이커를 논할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 명의 브라질리언이 서 있습니다. 호나우두 루이스 나자리오 드리마.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서 하나의 현상이었고, 축구라는 스포츠가 어디까지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예술가였습니다. 비록 잦은 부상으로 인해 그의 전성기는 다른 레전드들보다 짧았을지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경이로운 플레이는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순간들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호나우두는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진정한 축구의 시인이었습니다. 호나우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의 완벽함입니다. 183cm의 이상적인 체형에 카카 수준의 폭발적인 스피드, 호나우지뉴급의 화려한 발재간, 마라도나 같은 저돌적인 드리블, 그리고 반 바스텐처럼 정교한 슈팅 능력까지 스트라이커가 갖춰야 할 모든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한 선수였습니다. 2001년 CNN의 스포츠 과학자들이 분석한 전성기 호나우두의 능력은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100m를 10초대에 주파하는 놀라운 스피드, 그러면서도 공을 몰고 다닐 때와 없을 때의 속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완벽한 볼 컨트롤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호나우두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개인의 축구력이 전술이 될 수 있었던 극소수의 선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축구 역사상 호나우두만큼 순수하게 혼자서 팀 전술을 상회하는 수준의 개인 기량을 뽐낸 선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메시나 마라도나가 플레이메이킹 능력으로 경기 전체를 지배하며 개인 기량을 발휘했다면, 호나우두는 정통 스트라이커로서 그러한 미드필드적 기능 없이도 오직 중앙 공격수의 역할만으로 상대방 수비진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드리블, 피지컬, 운동 능력, 센스, 슈팅 등 중앙 공격수로서의 모든 능력이 육각형으로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호나우두의 전매 특허였던 헛다리 짚기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교란용으로 사용하는 헛다리 짚기를 호나우두는 수비수는 물론 골키퍼까지 완전히 따돌리며 지나가는 무기로 승화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도 그 속도를 전혀 늦추지 않고 헛다리 짚기를 완벽하게 구사했다는 점입니다. 플립플랩, 라 크로케타, 마르세유 턴, 스쿱 턴 등 다양한 개인기를 최상급으로 구사하며, 이 3명은 기본이고 때로는 6명까지 단번에 제치는 어마어마한 드리블 능력으로 축구 역사상 최고의 드리블러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드리블은 단순히 수비수를 제치는 것을 넘어서 관중들을 열광시키는 스펙터클한 쇼였습니다. 20세의 나이로 바르셀로나에 입단한 호나우두는 첫 시즌부터 축구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47경기에서 47골이라는 믿기 어려운 기록으로 라리가 득점왕에 오르며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데뷔가 아닌 축구 역사의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데뷔 시즌 전반기만을 보고도 월드사커, 프랑스 풋볼 등 권위 있는 축구 전문지들은 고작 20살의 나이인 그가 이미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아니냐는 파격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축구 역사상 유례없는 일로 호나우두의 재능이 얼마나 경이로운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테르 밀란으로 이적한 호나우두는 더욱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절의 직선적인 돌파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측면 플레이와 패스 플레이까지 겸비한 만능 공격수로 거듭났습니다. 이 시기 호나우두는 프리롤로서의 재능이 개화하며 단순한 골게터를 넘어선 완전체 공격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97-98 시즌 인테르에서의 호나우두는 축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개인 시즌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에파컵 우승을 이끌며 팀의 4년 만에 메이저 트로피를 선사했고, 세리에 A 올해의 선수, 올해의 외국인 선수상을 수상하며 이탈리아 축구계를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당시 축구계의 거장들도 호나우두의 재능 앞에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한 크루이프는 나는 선수로서 마라도나와 대적할 수 없었지만 호나우두는 마라도나를 넘어설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지네딘 지단은 호나우두는 내가 본 최고의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크루이프가 호나우두에 대해서만큼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은 당시 호나우두의 기량이 얼마나 초월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파비오 카펠로는 수십 년의 감독 생활 동안 반 바스텐, 굴리트 등 위대한 선수들을 지도했음에도 호나우두가 내가 지도한 선수 중 최고의 재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98 프랑스 월드컵은 호나우두가 축구의 황제로 즉위할 예정이었던 대관식 무대였습니다. 결승전까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팀을 이끌었던 호나우두는 전 세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결승전에서는 원인 모를 발작으로 인해 본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골든볼과 도움왕을 수상하며 대회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대회에서 호나우두가 보여준 플레이는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와의 4강전에서 보여준 경이로운 드리블과 골은 지금도 축구 팬들 사이에서 전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2년간의 긴 부상 공백을 딛고 돌아온 호나우두는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완벽한 복귀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7경기 28회의 슈팅으로 8골을 기록하며 월드컵 득점왕에 오른 것은 그의 타고난 골 결정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기록한 2골은 축구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예전 같은 폭발적인 드리블은 구사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골 결정력과 경기를 읽는 능력을 보여주며 브라질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호나우두는 월드컵 골든슈, 실버볼, 발롱도르,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모두 휩쓸며 축구계로의 완벽한 복귀를 알렸습니다. 이는 스포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컴백 스토리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호나우두의 국가대표 커리어는 펠레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함을 자랑합니다. 월드컵 2회 우승, 1회 준우승, 코파 아메리카 2회 우승, 컨페더레이션스컵 1회 우승이라는 화려한 트로피 컬렉션은 물론 월드컵 골든볼, 실버볼, 골든슈, 브론즈슈까지 모든 개인상을 석권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대표 메이저 대회 토너먼트 최다 공격 포인트 2위 14골 3어시스트라는 기록입니다. 득점 부문만 놓고 보면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어 호나우두가 얼마나 큰 무대에 강한 선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호나우두는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 발롱도르를 수상했습니다. 특히 1997년 수상 당시 21세라는 나이는 발롱도르 역대 최연소 수상 기록으로 이는 그의 조숙한 재능이 얼마나 경이로운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2002년 발롱도르 수상은 2년간의 부상 공백을 딛고 월드컵에서 보여준 완벽한 복귀에 대한 축구계의 찬사였습니다. 비록 시즌 중 부상으로 16경기밖에 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에서의 임팩트만으로 발롱도르를 수상한 것은 호나우두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996년, 1997년, 2002년 세 차례에 걸친 피파 올해의 선수 수상은 호나우두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축구계의 절대적 지배자였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1996년 수상 당시 그는 고작 20세에 불과했는데 이는 축구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기 성공은 호나우두가 단순히 뛰어난 선수가 아닌 축구 역사상 가장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축구 선수들이 20대 중후반에 전성기를 맞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호나우두의 20대 초반 성취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 프랑스 풋볼에서 선정한 발롱도르 올타임 드림팀에서 호나우두는 퍼스트 스쿼드의 센터 포워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축구 역사상 모든 위대한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요한 크루이프를 제치고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기도 했으나 스트라이커라는 포지션에서는 호나우두보다 완벽한 선수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축구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는 짧은 전성기에도 불구하고 그가 축구 역사에 남긴 임팩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호나우두는 가린샤, 지쿠와 함께 펠레 바로 다음 가는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4년 월드컵을 앞두고 실시된 브라질 역대 최고의 선수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여러 브라질 내 설문조사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린치안스에서의 짧은 활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암흑기에 빠진 팀을 다시 정상으로 끌어올린 것은 호나우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브라질 축구 팬들에게 호나우두는 단순한 전 축구 선수가 아닌 축구 그 자체의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1999년과 2000년 연이은 무릎 부상으로 2년간의 공백기를 가져야 했던 호나우두에게는 축구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의료진들조차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진단했던 상황에서 호나우두는 포기하지 않고 재활에 전념했습니다. 이 시기 전 세계 뉴스에서는 축구의 신이 끝났다며 애도하는 특집 방송까지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호나우두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불굴의 의지와 투혼은 스포츠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년간의 공백을 딛고 돌아온 호나우두는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완벽한 부활을 선보였습니다. 비록 예전 같은 폭발적인 드리블은 구사할 수 없었지만 뛰어난 골 결정력과 경기를 읽는 능력으로 브라질을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기록한 두 골은 그의 멘탈과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명장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골이 아닌 절망적인 부상을 딛고 일어선 한 선수의 의지와 투혼이 만들어낸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라우레우스 스포츠 어워드에서 2003년 올해의 컴백상을 수상한 것은 호나우두의 부활이 단순히 축구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포츠계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활약하고 있는 많은 스트라이커들이 호나우두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전매 특허였던 헛다리 짚기는 지금도 많은 선수들이 따라하려 하는 기술이며 9번은 에이스라는 공식을 만든 것도 호나우두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호나우두는 단순히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가 아닌 스펙터클한 플레이로 관중들을 열광시키는 엔터테이너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한 선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현재까지도 많은 후배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호나우두는 여전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의 플레이 영상은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의 축구보다 더욱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각종 SNS에서 호나우두의 플레이 영상은 여전히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새로운 세대의 축구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호돈신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그의 위대함이 시간을 초월한다는 증거입니다. 호나우두는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선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는 축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흥미진진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예술가였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마법사였습니다. 비록 부상으로 인해 다른 레전드들보다 짧은 전성기를 보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경이로운 플레이는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순간들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플레이를 본 모든 이들은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예술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호나우두는 축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스트라이커였고 가장 스펙터클한 엔터테이너였으며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